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실망감이 매우 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실망감이 큰가요? 네, 저는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그쳤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는데 바람이 이렇게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우산을 쓰나 마나 였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너무 기대와 다르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의 반등은 있었는데 국내 시장은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부진한 이유는 모른다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밀렸는지 모릅니다. 네. 추측은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올림픽 때문이 아닌가. 네. 생뚱맞은 얘기인데요. 일단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마치고 나서 모건 스탠리가 미국 시장이 10에서 20%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러셀 2000 지수는 3%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많이 올랐다라는 건데 애플은 또 많이 올랐죠. 네. 뭐 이렇게 특정적인 종목들만 많이 올랐는데 IBM의 실적이 좋았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일단은 미국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안 좋았던 것 같고, 나이키 공장이 지금 가동 중단되고 있는 뭐 그런 이유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네. 그리고 악재는 바이든의 인프라 추진안이 있는데 그게 어제 민주당에서 표결을 할 거라고 추진한다고 분명히 어저께 얘기가 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고 공화당에서 지금 결사 반대한다고 지금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필요한 호재인 것 같은데 그게 뭐 전혀 지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바이든이 원래 독립기념일까지 미국인 전체 70%를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1차 접종은 68% 정도 됐는데 2차 접종은 50%가 안 되죠. 지금 48%. 네. 캐나다도 1차 접종은 8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접종이 48% 이제 살짝 넘어가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백신 맞은 사람이 2차 접종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것도 부족한데 지금 그 백신 접종 전체 이게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좀 악재인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지금 공급 부족이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좋은 얘기죠. 반도체 업종에서는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뉴스일 수 있는데 전체 산업에서는 이게 좋은 뉴스이거든요. 네. 근데 어제 제가 아침에 그 회의 시간에 미국 시장이 안 좋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시장이 잘 가다가 급락을 하게 되면 그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어요. 5일선, 21선, 61선, 121선, 181선, 201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거든요. 시장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 이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가죠. 갑자기. 네. 단기 이동평균선 당연히 뚫고 21선, 61선 단계적으로 뚫고 내려가는데 이걸 뚫고 내려왔다가 어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다시 이동평균선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어제 이동평균선 밑에서 끝났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올랐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 올랐다가 밀리면서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게 밀리는 과정이 우리나라의 연장선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한번 부딪혔다가 밀리게 되면 이걸 다시 뚫고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게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동평균선 밑으로 뚫고 내려와 있는데 몇몇 종목들이 급락을 해서 이동평균선 밑으로 뚫고 내려와 있죠. 근데 오늘 반등 시도를 했는데 아침에 살짝 올랐다가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올라간 종목은 그나마 낫고 아예 근처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시가에서 바로 쭉 밀려버린 주식들, 그런 주식들은 안 좋은 주식들이고, 이게 이동평균선에 근접을 했다가 바로 밀려버리죠. 네. 이동평균선이 있을 때 이걸 뚫고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 프로그램 매도가 선물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 매도가 보통 설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하다가 그때 되면 그냥 기계적으로 밀리는. 예. 근데 그걸 뚫고 올라가려 그러면 호재가 있어야 돼요. 그 프로그램 매도보다 더 강한 매수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뉴스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일 수 있다. 예. 근데 왜 하필 오늘 우리나라 시장만, 대만하고 우리나라 시장만 빠졌을까? 일본도 아침에 1.5% 정도 올랐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했고, 중국도 오늘 반도체 IT 그 2차 전지 이쪽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좋았는데, 우리나라와 대만만 빠졌다.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이 코스닥도 매도하고, 코스피도 매도하고, 선물 같은 경우는 12시까지인가요? 이렇게 한 번에 쭉 그냥, 네, 9시 반부터 쭉 밀어버리죠. 한 7천억 정도를 쏟아내버리는데, 쏟아내고 나서 다행스럽게도 거기에서 멈춰가지고 행보를 했다. 네, 이게 좀 다행스러운 거죠. 더 이상 밀지는 않겠다. 관망을 해보겠다.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뭔가를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호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제 뭐 넷플릭스의 실적이나 나이키 이런 뉴스들이 외국인의 매수를 지지하지 않았다. 제가 보기엔 뭐 그런 것 때문에 빠졌다고 봐야 되고,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나서 지금 환율이 지금 1155원까지 오르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고 있어요. 네. 환율이 오르는 것도 나쁜 거고, 장중에 미국채 금리는 오르고 있었거든요. 오르고 있다가 지금 하락 전환을 했는데, 금리가 또 내려가는 것도 나쁜 거고, 예. 일단 뭐 오늘은 사실 뭐 그렇게 뭐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왜 빠지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경기 둔화 우려와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 해결된 게 없으니까 당연히, 예, 안 좋은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코로나에서는 그나마, 예, 조금 자유로운 그런 시장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은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 하락 요인은 도쿄올림픽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이 이제 시작됐어요. 개막식은 23일 날 하는데, 오늘부터 지금 야구, 축구, 소프트볼 시작을 했거든요. 네. 올림픽 얘기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오늘 외국인은 주식과 선물을 하루 종일 매도를 했습니다. 환율이 올라서 하락한 것인지 시장이 하락해서 환율이 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빠지고 나서 환율이 많이 올랐는데, 일단 빠지는 동안에도 환율이 조금 오르긴 했었다. 1151원 이렇게 살짝 오르다가 달러 인덱스가 어제도 한 0.3% 정도 올랐는데 지금 또 오르고 있어요. 예, 달러 쪽으로 지금 돈이 조금 더 모이고 있다. 예, 안 좋은 거죠. 예. 오늘 아침에 그 우리나라 7월달 수출 증가율이 32.8%가 또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매월 수출 증가율이 계속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어요. 좋은 뉴스죠. 그리고 오늘은 또 일본이 6월 수출은 48.6%였고, 이게 원래 49.6%였는데 48.6%로 줄었거든요. 근데 전망치가 46.2%였어요. 이게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48.6%가 나왔잖아요. 그럼 일본 지금 6월달 지표가 5월달에 안 좋았기 때문에 6월달도 안 좋을 것이라고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그렇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뉴스는 도쿄올림픽, 예, 시작됐는데, 이게 원래 그 일본이 올림픽 한다고 비용을 신고한 게 74억 달러 정도를 신고를 했는데, 한 150억 달러 정도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나온 뉴스는 200억 달러를 넘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다 적자예요. 이게 그 티켓도 못 팔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 중계권 이거는 IOC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돈 하나도 못 버는 거죠. 예, 200억 달러 돈 날리는 겁니다. 근데 계속 이걸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선수단에서 이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뭐 칠레 뭐 태권도 대표단에서 확진자 나가지고 뭐 안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경기가 만일에 이거 경기 하려고 하는데 확진이 되면 이거 경기를 해야 되는 건지. 예.
일단 뭐 올림픽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악재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그 10시 반 정도에 호주에서 6월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이게 이전에 0.4%였는데 이게 마이너스 1.8%예요. 이런 게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지표들이죠. 소매 판매가 감소했다. 예, 안 좋은 거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025년에 배터리가 품귀 사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배터리 생산 시설의 공장 가동률이 85%인데 그때 되면 2025년 되면 120%까지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걸 영향을 못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오늘 이런 뉴스들은 시장에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올림픽 이거 하나 때문에 좀 안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올림픽이라면 일본이 더 빠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올림픽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코로나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 국채 금리는 장중 내내 잘 오르다가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시장의 조정이 길어질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는 시장의 조정이 이제 길게 가는 거냐,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전문가들 몇 명은 횡보를 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횡보할 것 같지는 않고, 예, 천천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근데 일단 이게 올라가려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이 나오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대신에 한 가지 지금 제가 7월 초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채 한도,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유예 이게 지금 7월 말까지 이게 기간이 만료되거든요. 네.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8월 달에 의회가 휴회를 하기 전까지 처리가 될 건지 아니면은 얼만큼 또 치열하게 싸울 건지에 따라 가지고 네. 시장의 조정 폭이 조금 결정될 수 있다. 근데 이번에 공화당이 하는 걸 보면 네, 쉽게 통과되지 못할 것 같다. 네. 경제나 뭐 시장은 좋게 보는데 이런 이슈들 때문에 또 약간의 굴곡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인사를 드리기 전에 질문에 댓글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홍콩 항생지수하고 연계된 ELS를 가지고 주가 흐름을 설명하는 곳이 있다. 뭐 그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얼마 전에 제가 주가가 많이 빠질 때 홍콩 때문에 빠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반등할 때 홍콩이 올라서 올라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ELS로 주가 흐름을 분석한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홍콩 가지고 ELS 거의 설정도 안 하거든요. 예. 뭐 크게 상관없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H 지수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설정한 ELS가 이제 낙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매도 프로그램 매도 선물 매도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어제 제가 뭐 대형주 지금 살 타이밍도 아니고 팔 타이밍도 아니고, 네. 뭐 그런 거 사야 된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거 뭘 사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조금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차 전지, 배터리의 품귀를 얘기했는데, 2차 전지와 반도체는 계속 좋아요. 근데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대신에 경쟁사들이 있어요. 경쟁사들이 상당히 낮은 가격에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는데 지금 배터리 소재 주식들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최근에 그러니까 배터리 주식들은 지금 PER이 엄청 높습니다. 퍼가 높아요. 근데 새로 들어오는 관심을 갖게 되는 주식들이 있어요. 최근에 언급된 게 고려아연이잖아요. 고려아연. 이게 원래 PER이 엄청 낮은 그런 산업에 있는 주식인데 이게 지금 배터리 쪽에 이제 편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원래 있는 PER 갖고 있는 주식들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 물론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이게 신규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보고 당연히 원래 있던 기존주보다는 싼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ESS를 지금 미주에서 지금
승인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관심을 받고 있는데 주식의 차트를 보면 상당히 매력적이죠. 네. 이런 것도 2차 전지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뭐 실리콘 응급제 만든다고 했으니까, 예. 이것도 들어온 거죠. 이것도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예. 이 PER을 비교해보면 되거든요. 이게 싼 주식이죠. 이렇게 새로 들어가는 주식들이니까.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원래 그 가스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그 전해질, 그거 공장 지금 8배 증설해가지고 시험 가동 끝났고, 올 하반기에 실적 잡힌다. 오늘 연기금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개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도 많이 샀고, 예. 이런 주식들. 새로 들어오는 게 반도체 쪽이었는데 갑자기 2차 전지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주식들, 이제 이런 거는 좀 싸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관심 있게 보면 된다. 네. 그리고 2차 전지주 이런 거 싼 거 사고 나면 오늘 또 뭐 사야 되느냐. 오늘 그 특징적인 주식이 어제 말씀드렸는데 KC 그린 홀딩스, KC 코트렐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환경 플랜트 이거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약간의 조정을 보였는데 이런 거 상당히 좀 중요한 주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아주 중요한 주식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움직이는 주식 중에서 지금 오늘하고 어제하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수소 관련주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두산퓨얼셀, 일진다이아, 비나텍 그리고 오늘은 동아화성이 좀 오르다가 내려왔고 그리고 미코 그리고 캠트로스. 이 지금 주식들의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 거의 똑같은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평선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의 차이는 있는데 똑같은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산업 전체를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2차 전지도 좋지만 지금 원래 수소 전지는 수소차가 없어요. 지금 판매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도요타나 뭐 현대차밖에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수소 연료전지를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수소 연료전지는 새로운 에너지예요. 이게 차량용 에너지 전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건물용, 선박용 이런 쪽으로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2차 전지와 같이 간다라는 거죠. 지금 2차 전지가 약간의 조정을 보이려고 하고 있는데 수소 연료전지가 지금 밑에서 살짝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 타이밍을 잘 잡아서 보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거 이런 거 좀 잘 지켜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뭐 S&T 모티브나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애플 아이패드가 OLED 채택한다고 확정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오늘 오른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뭐 제가 왜 오른지 잘 모르겠고 카카오 게임도 이거 뭐 계속 올라가는 거고 네. S&T 모티브 같은 경우가 전기차 모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거 올라야 되는데 계속 안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뭐 총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 그 안 좋은 비리가 있었죠. 네. 뭐 그래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전기차와 관련된 쪽은 계속 좋게 보시면 될 것 같다. 네. 거기까지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 실적 장세이냐, 역금융 장세이냐, 뭐 그거를 다른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뭐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실적 장세는 실적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장세가 아니고요. 금리가 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가 실적 장세입니다. 근데 올해 초에 시장 금리가 올랐죠. 금리를 올린 게 아니잖아요. 시장 금리가 오른 그런 그 경기 기대감이나 물가 상승률 때문에 금리가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그걸 실적 장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때 이때부터 이제 실적 장세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 지금 하반기에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실적 장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대형주들 그런 주식들이 이제 크게 오르기 시작하는 건데 뭐 그때 봐가지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예. 근데 뭐 지금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이걸 뭐 그냥 뭐 유동성 장세,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실적 장세가 오면 원래 유동성 장세 때 상승폭보다 더 크게 뛴다. 그게 정상이다. 예. 원래는 그렇게 갔다. 과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시장에 의한 국내 시장 영향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유럽 증권사들이 이렇게 자본을 들고 와서 투자를 하다가 그쪽에서 문제 생기면 자본을 회수해 가야 되거든요. 그런 영향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 어느 시장이나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대응을 단기, 중기, 장기로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단기는 주식 풀입니다. 지금 제 고객분들의 그 포트폴리오는 주식 풀이고, 중기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르기 전까지는 저는 주식 비중을 줄일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그때 이제 주식 비중으로 많이 줄이기 시작할 건데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치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 경제라는 건 중간중간에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게 그 뉴스가 시장의 상승 흐름을 꺾어버릴 정도의 뉴스인지 그게 판단이 된다면 그때마다 이게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네. 뭐 그런 거 외에는 뭐 딱히 지금 현재 비중을 축소할 그런 위험이나 어떤 생각은 없고 장기는 어려운데 장기는 웬만해서는 제가 뭐 그때 장기 투자할 주식 말씀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기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단위가 많이 바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한 단위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두 단위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 금리가 오르기 전까지는 큰 위험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중간중간에 발생하는 이런 작은 변동들, 이 변동들을 무시할 거냐 아니면 이것 가지고 추가 수익을 낼 거냐를 고민하는 거죠. 네.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